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송진욱님의 제보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남 쪽에 해안경계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군대라는 특성상 부대마다 여러 가지 많은 괴담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부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해안경계부대의 특성상 2개의 소대가 번갈아 가면서 소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초에는 상황실, 그리고 간부들이 있는 구막사 하나, 그리고 병사들이 지내는 4개의 생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들이 있는 구막사에는 하나의 빈 생활관이 있었어요. 괴담으로는 구막사의 빈 생활관에서 간부님 하나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거기서 새벽에 자다 깨니까 웬 아기가 바닥을 막 헤집고 기어다니고 있다던지, 또 다른 괴담으로는 저희가 해안경계부대라 작전을 나가서 매복을 서는 기지 중에 하나에서 단발머리의 여자가 목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 소대장과 통신병이 작전을 서는 중 통신병이 후방에서 대대순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소대장은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신병이 소대장의 몸을 막 흔들면서 깨워대길래 이제 소대장이 생각한 거죠.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왜?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통신병이 시간 다 됐습니다, 소대장님, 이러면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통신병이 그 탄백에다가 작전 물품들을 막 쑤셔 넣더니 갑자기 자기 먼저 기지 밖으로 나가보겠다고 하면서 막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자식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무 막바지에 통신병이 작전 시간 한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슬슬 철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말하려고 소대장한테 갔는데, 소대장이 졸고 있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기지 바깥인데, 참고로 기지 밖은 절벽이고 밑에는 해안가가 있어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웬 단발머리의 여자가 기지 밖에서 턱을 괴고는 안을 바라보면서 막 웃는데, 졸고 있는 소대장을 막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부대에는 이런 종류의 괴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막사에서 저희 소대 인원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맞선임이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딱 점호 시간이랑 겹쳤는데, 그날은 통합점호라고 해가지고 전달사항이 있다고 소대 전 병력을 1층에 있는 1생활관으로 모이라고 한 상태였고, 저희는 근무가 끝나고 순찰을 돌고 오느라 아직 점호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3분대였는데 1층에는 1, 2 생활관이 있었고 각각 1분대, 2분대가 생활을 했고, 2층에는 3, 4 생활관이 있었고 각각 3분대랑 소대본부가 생활을 하고 있었죠. 1분대부터 3분대까지는 소총분대라 근무도 밖에서 서고 작전으로 순찰도 해안가로 나가고 새벽에는 매복이라는 작전도 나가는데, 소대본부는 작전도 나가지 않았고 상황실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3분대라 2층에 있는 3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장구류를 벗어놓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옆 생활관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희희낙낙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군번이라 일찍 완고가 된 제 맞선임이 걔네들이 눈에 거슬리던 차에 잘 됐다고, 어디 점호도 안 가고 짱 박혀서
희희낙낙 놀고 있냐고 이제 뭐라고 하려고 딱 그 사생활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도 꺼져 있는 데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도 켜봤는데 진짜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선임은 서둘러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사생활관 인원들이 전부 다 거기서 점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소름 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웃음소리를 저 혼자 또는 그 선임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듣고 사생활관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막사 2층에 3, 4 생활관과 함께 화장실이라고 써진 공간이 있었어요. 화장실이라고는 써 있었지만 그때는 문을 잠궈 놓고서 창고처럼 이용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 화장실을 창고처럼 폐쇄를 해놓은 이유는 4분대 병사 하나가 그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는데 불침번이 화장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귀찮아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 채로 아침까지 방치가 되었고 아침 점호 시간이 되어서야 발견이 된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공간이 폐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랑 선임은 아마 우리가 들었던 웃음소리가 그 죽은 병사의 원혼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복이라는 작전을 나갔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하이라이트 이야기인데 저희는 후방이다 보니까 편제가 간소화돼서 한 분대에 5명밖에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작전을 나가면 간부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찢어져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분대장이어서 저하고 조금 전 이야기한 그 맞선임 그리고 이제 막 일병을 탄 소대원 이렇게 3명이서 진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진지도 절벽에 위치하고 아래쪽으로는 바로 바닷가인 그런 구조였어요. 아무튼 그때는 맞선임이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지만 신병이 보충되지 않아서 근무를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저랑 얼굴도 오래 보고 했으니까 서로 말을 놨죠. 그래서 일병 친구는 바깥쪽에 망보라고 시키고 저는 앉아서 맞선임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맞선임과 막 수다를 떨다가 제가 어떤 물건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됐어요. 근데 작전 때는 기도빈익이라고 해서 은신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불을 켜서도 안 됐지만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이미 새벽 2시라 너무 깜깜해서 주변이 하나도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땅을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물건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그 물건이.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막 땅을 더듬거리면서 헤매며 찾고 있는데 그 물체의 촉감이 제 손에 닿은 그 순간 갑자기 제 귀에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선임한테 형이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갑자기 뭐라 하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일병한테 너 방금 전에 혼자 뭐라 쭝얼거린 거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되묻더라고요. 하기사 그 친구가 이제 일병을 막 달았는데 저한테 그랬을 리도 없고 제 귀에 들렸던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그 맞선임 형한테 담배나 한 대 피자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방금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얘기해줬어요. 거기는 산속인데다가 새벽엔 빛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 그 분위기 탓인지 맞선임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무섭다고 막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남은 1시간 반을 진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수 시간이 다 돼서 탄백에다가 작전 물품을 다 챙기고 산을 내려가던 중에 짐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놓고 담배나 피고 가자 하면서 담배를 피던 중 무심코 그 기지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웠던 진지 창문 쪽에서 웬 검은 사람의 형체가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진짜 등골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무서울 게 뻔하니까 일단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서 조용히 선임한테만 이야기하려고 선임을 불러서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그 선임이 야, 나도 봤어.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운동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썰을 녹음할 때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좀 버벅거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